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애경그룹이 복잡한 지배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지주회사 위에 총수 일가 회사를 둔 일명 옥상옥 구조가 문제인데요. 이런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총수 일가의 꼼수 승계나 사익 편취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애경그룹 지배 구조도를 보면 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 경영권 승계에 좀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애경그룹의 경우에 이제 지주 회사 위에 총수 일가 회사를 둔 이 옥상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옥상옥 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이제 밸류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구조가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경그룹 지주사인 AK홀딩스 최대 주주가 애경자산관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분율이 18.91%입니다. 이 애경자산관리라는 회사가 총수 일가 회사고요. 애경자산관리 주요 주주는 장영신 이제 애경그룹 회장과 장 회장 장남인, 최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장 회장 아들 최동석 애경산업 대표, 장 회장의 딸, 장 회장의 손자 등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인 AK홀딩스 위에 이 총수일가 회사인 애경자산관리가 하나 더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를 통해 이제 애경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옥상옥 구조가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인 이제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는 이 비상장 회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회사를 키운 다음에 합병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뻥튀기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도 총수 일가 개인 회사가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와 어떤 지배력 강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내부 거래 현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이 총수 회사인 애경자산관리의 내부 거래 비중이 이제 2020년 79.39%에서 2021년에는 7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애경자산관리 내부 거래 비중이 줄기는 했어요. 2022년을 보면 내부 거래 비중이 2.21%, 2013년 그러니까 작년에 비중이 0.7%였는데 거의 없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줄어든 것은 이제 정보기술 IT 사업을 이제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에 넘긴 결과로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IT 사업을 하는 AKIS, 그러니까 아까 정보기술 사업을 하는 이 지분을 100%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넘어가게 된 건데 이에 대해 이제 애경그룹 관계자는 사익 편취 규제를 의식해서 이 애경자산관리 내부 거래를 축소한 게 아니다. 제주항공이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애경자산관리 IT 사업을 인수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애경산업이 2018년 이제 상장할 때 애경자산관리 구주 매출을 통해서 자금 회수를 도왔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2018년 애경산업은 IPO 시 이제 신주 모집 480만 주, 구주 매출 200만 주 이렇게 병행을 했는데 이 구주 매출 200만 주가 애경유지공업, 그러니까 현 애경자산관리가 들고 있던 애경산업 주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경그룹 관계자는 애경산업은 2018년 3월에 상장 이후에 2018년 7월 13일 장중 7만 9천 원을 기록해서 차익 실현이 가능했다. 상장 이후 배당을 진행하는 등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다른 총수 회사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 애경그룹이 이 에이텍과 에이텍 세종 등 이 총수 일가 회사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에이텍과 에이텍 세종이라는 회사는 이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인데요. 이 사익 편취라는 것이 부당한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텍과 에이텍 세종 모두 총수 일가 지분이 50%고요. 에이텍과 에이텍 세종 모두 이제 주요 주주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형석 애경그룹 총괄 부회장, 최동석 애경산업 대표 등입니다. 에이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포장용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내부 거래 비중을 보면 2022년에 22.47%, 작년에는 한 23.63%로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에이텍 세종 같은 경우는 포장용 플라스틱 이제 성형 용기 사업을 맡고 있는데 이 내부 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서 이 때문에 애경그룹 계열사가 총수일가 회사의 일감 몰아주면서 이 사익 편취 규제를 어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경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에이텍은 원래 이제 국내 최대의 치약 튜브 생산 설비를
부여한 것이라면서 뭐 기술력과 생산 능력, 안정성 때문에 계열사가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법 한 전문가는 이제 애경그룹 계열사가 기술력 등을 보고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굳이 에이텍과 에이텍 세종 등의 애경 충수 일가가 지분율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 사익 편취 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이를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애경그룹 직계 가족 말고 네. 이제 회장의 조카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네. 계열사까지도 내부 거래 비중이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애경그룹 계열사인 우영운수인데요. 이 우영운수란 회사는 이제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영운수의 내부 거래 비중이 2021년 57.94%, 작년에는 53%니까 50%를 넘었죠. 네. 애경 총수일가의 이제 우영운수 지분율을 보면은 이제 100%로 이것도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회사 주요 주주는 이제 김보겸 이제 우영운수 회장과 그의 자녀들. 이제 장우영, 장지영, 장대영 등인데요. 이 김보겸 우영운수 회장이 이 장영신 이제 애경그룹 회장의 오빠의 아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장우영, 장지영 등은 이제 김봉임 회장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애경그룹 회장의 조카들이죠. 네. 애경그룹은 이에 대해서 뭐 작년까지는 뭐 내부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애경그룹 계열사와 우영운수 간의 거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논란이 이게 끝이 아니네요. 네. 이 꼼수 합병에다가 네. 우회 상장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애경그룹 총수 일가가 애경 유화 등 이제 회사 세 곳을 합병해서 애경 케미칼 지배력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2021년 8월 이제 상장사인 애경 유화는 이제 비상장사인 애경 화학 그리고 똑같이 비상장사인 AK 캠텍이라는 회사를 이제 흡수 합병을 해서 회사명을 애경 케미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애경 총수 일가가 합병 전에 애경 유화 지분을 2020년에 선제 매입을 했어요. 이후에 또 비상장사인 AK 캠텍 지분을 주로 또 보유를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합병을 통해서 애경 총수일가의 상장사 애경 케미칼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졌어요. 네. 주가를 고려하면 이제 애경 총수일가의 애경 케미칼 지분 가치가 7,205만 원에서 267억 원으로 약 371배가 증가했고요. 네. 애경그룹 특수관계인의 애경 케미칼 지분율이 합병 전에는 49.45%였는데 이게 합병 후에 66.31%가 돼서 지분율도 이제 커졌습니다. 또 애경 총수일가는 이 비상장사인 AK 캠텍 지분을 이제 상장사인 애경 케미칼 지분으로 바꿔서 이제 우회 상장 효과를 얻은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애경그룹 관계자는 우회 상장 목적이 없었다면서 이제 합병이 이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다. 합병은 이제 외부 기관 이제 평가와 금융감독원 심사 절차를 통해서 승인됐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애경그룹의 지배구조 문제 다뤄봤고요.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219개의 계열사 거느린 SK 군살 빼기 본격화. SK그룹이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계열사가 무려 200개 넘는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조직이 비대해졌다는 게 이번 구조 조정의 가장 큰 이유인데 어떤 계열사의 합병안이 거론되는지 또 이번 정리로 유동성은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SK그룹의 사업 재편이 과도한 몸집 불리기에 대한 그 경각심에서 출발했다고요. 맞습니다. 뭐 SK그룹이 미래를 위한 신사업에 뛰어든 것은 좋지만 이것이 SK그룹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그룹의 계열사는 219개입니다. 이제 올해 처음으로 200개를 돌파했고요. 계열사 수가 2014년 80개에서 2018년에 101개로 처음으로 100개를 돌파했고요. 네. 올해는 219개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SK그룹의 계열사 수는 지금 88개 대기업 집단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아요. 다른 이제 그 대기업을 살펴보면 삼성이 63개, 현대차가 70개, LG가 60개, 롯데가 96개, 한화가 108개 등으로 지금 한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개를 넘지 않고요. 네. 모두 SK그룹의 이제 계열사 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SK그룹의 계열사 수가 뭐 문어발 경영으로 지적을 받았던 2위, 이제 카카오 128개보다도 100개가 더 많은 수준이에요. 네. 이 때문에 이제 그동안 SK그룹에서는 뭐 이름만 들어서는 계열사가 무슨 회사인지 알 수가 없다. 뭐 중복되는 회사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네. SK가 뭐 M&A를 많이 한다는 얘기 네네. 많이 들었었는데 이 계열사 숫자가 언제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SK그룹이 이제 사업 확장의 수단으로 기업 인수합병, 뭐 말씀하신 대로 M&A, 뭐 지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에서 환경 에너지 분야로 이제 투자를 확대를 했어요. 2021년 소각업체 대원 그린 에너지, 이제 현재 리뉴원을 인수를 했는데 이외에 이제 사업 구조 개편을 거쳐서 지금 리뉴원 종속 기업으로 뭐 리뉴 에너지 대원, 리뉴 에너지 그린, 리뉴 에너지 세안, 리뉴 에너지 메트로 등 이제 다수의 계열사가 또 생겼고요. 네. SK그룹이 투자사를 통해서 이제 기업 확장을 또 강화를 했습니다. 2021년 출범한 SK 투자회사 SK스퀘어가 이제 23개의 기업 지분을 보유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작년에 18개 회사가 적자를 냈고요. SK스퀘어의 이제 연간 영업 손실이 2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SK스퀘어의 주요 종속 기업으로는 11번가 SK 플래닛, 드림업스, 컴퍼니, 원스토어, 뭐 팀의 모빌리티 등이 있고요. 네, 이 생각해 보니까 한창 많이 할 때는 뭐 M&A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거의 그렇죠. 대부분 SK였던 걸로 기억이 네. 나는데 뭐 지금 이렇게 계열사가 불어난 게 이상할 것도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SK가 사업 구조를 이제 뜯어 고치겠다라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편한다는 겁니까? SK는 이 방만한 투자에 따른 중복 사업을 정리를 하고 이제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사업 전반에 거쳐서 이제 포트폴리오 재점검에 나섰습니다. 네. 이번 SK그룹 리밸런싱을 이제 진두 지휘하는 최창원 이제 SK 수펙스 추구 협의회 의장이 최근 경영진 회의에서 이 계열사 숫자가 너무 많다,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SK그룹은 219개 계열사 중에서 뭐 수익성이 없거나 사업이 겹치면 뭐 서로 합병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어떤 작업을 검토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중복 사업의 경우에 뭐 1등과 4등 회사를 합치거나 아니면 2등과 3등 회사를 합치거나 해서 이제 수익성이 좋은 회사와 부진한 회사를 합쳐서 좀 시너지를 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 합병에서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 네네. 합병을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재편 방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이미 벌써 정리를 시작한 계열사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SK 포트폴리오 조정의 윤곽이 좀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지금 SK 스펙스 추구 협의회와 SK 그러니까 지주회사 주로 분산된 투자 기능을 SK 주로 모두 이관을 해서 이제 조직 슬림화와 이제 효율화를 위한 신호탄을 또 쐈고요. 네. 최근에는 미래의 성장 동력인 이제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모회사 SK 이노베이션과 이제 알짜 계열사 SK ENS를 합병하는 안이 이제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석유와 가스, 화석 등 이제 화석 연료부터 뭐 신재생 에너지까지 106조 원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또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SK온과 SK엔무브 합병, SK온과 SKENS 합병, 뭐 SKI 테크놀로지 지분 매각 등도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안이 이제 검토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분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작업도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주는 최근에 이제 베트남 이제 마산그룹 지분 9%를 이제 처분을 해서 1조 원 이상을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초조원 콜드체인 물류회사 지분 21%도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또 최근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SK 렌터카 지분을 이제 사모펀드에 8,200억 원에 또 매각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구조 조정이 더 있을지, 뭐 SK그룹이 사업 구조 개편에 성공할지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